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잠시 전에 4.3 보궐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창원 성산에서는 드라마 같은 개표가 이루어졌는데요. 3시간 내내 뒤지던 정의당 여영구 후보가 막판 2분을 남겨놓고 한국당 강기훈 후보를 0.5% 차이로 제끼는 극적인 승리가 있었고요. 통영 고성에서는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큰 표 차이로 6대4 이상의 차이로 꺾는 압승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제가 최초로 올렸던 유튜브에 예측했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측했던 것은 이번에 보궐선거에 한국당에 상당한 그 선전이 예상이 되고, 그것은 보수가 살아날 수 있다, 보수가 부활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내년 4월 총선에 한국당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한국당이 선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었는데요. 자, 오늘 있었던 한국당의 반등의 원인은 무엇이냐? 어떤 방송에서 민주당 의원 아들의 포르쉐 사건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 게 아니냐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원인은 얘기하기 껄끄러워서 그랬겠죠. 원인은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 그로 인하여 국민들의 민심이 떠난 것이 결정적인 이유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결국 경제의 실패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창원 성사는 국내 몇 안 되는 그 잘 나가던 공업도시였는데 현재 역대 최악의 경기를 맞이하고 있고요. 통영 고성은 관광이 아니라면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의 역시 안 좋은 경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년 4월 총선을 예측을 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한국당은 상당한 선전이 예상됩니다. 왜냐, 이거 보수 자유한국당 포기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네. 나의 고향은 역시 자유한국당이야 라면서 다시 뭉치자, 이런 신호를 주기에 충분한 결과가 오늘 나왔고요. 내년 4월에는 분명히 뭉치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민주당이 큰일 났다 각성을 해가지고 내년 총선에 오히려 분발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런 효과는 미미할 거로 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보수 결집의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예측되어 있는 시나리오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친노 친문이 장악하고 있는 현재 민주당은 이 상태로는 어렵다라는 신호를 충분히 주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민주당 내 재편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총선 전에는 충분한 재편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문 세력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이때 큰 이제 기회가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럼 다음 대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무리 한국당이 분전을 하더라도 당장 후보가 없다라는 거죠. 후보라는 게 이제 홍준표, 오세훈, 황교안 3명 정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대선은 분명히 현재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들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요. 혜성같이 나타난 인물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누굽니까? 이재명, 박원순, 이낙연, 그리고 민주당은 아니지만 유시민. 자, 이렇게 될 것인데요. 지금 황교안이 날개를 달았습니다. 황교안이 지난번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40%대를 절대 뚫을 수 없다, 누가 나오더라도 자유한국당은 40%대가 불가능하다라고 봤는데, 지금 드루킹 뒷목을 잡고 있죠. 문재인한테 칼을 겨누고 있죠.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 충분히 선전했죠.
내년 4월에 총선에서 선전을 한다면 황교안은 40%대를 뚫을 수 있는 어떤 힘을 좀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민주당도 이제는 40%를 넘을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이재명과 박원순 밖에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유는 유시민, 이 사람은 일단 개인적으로도 나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만약에 나오더라도 퍼질러 놓은 게 너무 많아서 나오는 순간 몰매를 맞고 절대 당선될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 물론 좋은 인물입니다만은 열혈 지지층이 없다는 커다란 약점을 가지고 있고, 총리라는 거, 역대 총리들은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회창 총리 뭐 60%대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다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다. 이유는 뭐냐면 총리는 항상 2인자로서 좋은 말만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상당히 좋고 어, 높은 지지도를 갖고 있지만 임팩트가 전혀 없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민주당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원순 아니면 이재명, 당연히 경쟁력은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지만 현재 그 이미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잘 털어내시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 되겠고요. 음, 다음 대선은 황교안 대 이재명의 싸움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및 진보 진영의 분발이 요구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음, 이제 촛불 전국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패권은 사라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촛불 전국에서 얻었던 패권이 사라졌다. 결국은 옛날 같이 5대5의 구도가 형성이 된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중도층 그리고 부동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좀 낫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냐, 민주당을 시켜놨더니 더 엉망이다, 차라리 한국당으로 돌아가자, 어디로 붙을 것인가에 따라서 결판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보수 지지층 40% 정도의 보수 지지층은 어떤 이유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아무리 우수한 정책을 펼치고 아무리 인기가 좋아져도 찍지 않는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도층을 움직이는 것은 앞으로 대선 전까지 있을 민주당 및 진보 진영의 정책, 그리고 그 국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정도, 그것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지지자들은 민주당 및 진보 진영이 국민들의 기대치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말을 안 들으면 혼내주고 그런 역할을 지사님과 함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